그런데 말입니다. 무려 2000년 전의 과거에는 백내장을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그 사실을 파헤치면서 전 제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딱밤이죠. 뾰족한 꼬챙이로 뒤에서 한 명은 이제 머리를 꽉 잡고 앞에서는 이제 다리를 부여잡고 팔도 부여잡고 찌르는 거죠. 과연 이 엽기적인 수술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지 2000년 전 그날을 직접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리어 서울 안과의 눈박사 임태영 원장입니다. 지금은 백내장이 생기면 안전하게 수술하고 그날 바로 퇴원하시죠. 하지만 아주 오래된 과거에는 이 정도의 의학기술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도 당연히 백내장은 발병했습니다. 그들도 나름의 치료를 행해왔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 한 가지. 과연 백내장 치료의 시초는 어땠을까요? 백내장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있으면 수정체가 있고 카메라 렌즈 역할하는 수정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뿌얘지는 그런 질환이 백내장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딱밤이죠. 이 수정체가 정말 하얘질 때까지 그냥 버텼어요. 백내장이 심해지면 안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를 매달고 있는 끈이 약해집니다. 이 수정체가 약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처집니다. 아니면 이게 뒤로 이렇게 처지는 경우도 있죠. 사람들이 가만히 봤더니 이렇게 처지면은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여기로 빛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조금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얘가 덜렁덜렁 움직이는 거죠. 머리를 이렇게 툭툭툭툭 쳐보니까 얘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때렸습니다. 때렸더니 흔들흔들 하다가 끊어져서 뒤로 빠지게 된 거죠. 이렇게 됐더니 여기도 이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형태라든지 그런 거는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머리나 눈을 타타타타닥 이렇게 때리는 것들이 제일 원시적이지만 제일 최초의 백내장 수술로 생각하시는 학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헌에 의해서 기록된 바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뾰족한 꼬챙이로 눈을 찌르는 겁니다. 수술 아니라 거의 고문 아닌가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가장 오래된 치료 기록은 인도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기원전 800년경에 수수류타라는 고대 의사가 쓴 수수류타 사마타라는 책에 그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어요. 눈에 이제 뾰족한 꼬챙이를 찔러서 밀어 넣는 방법이죠. 인도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환자의 콧곳을 바라보면서 자세를 잡고 눈에 흰자를 눌러서 안정을 시킨다. 그리고 굴이나 철로 만든 바늘을 이용해 눈의 특정 부위를 찌른다. 성공적으로 되면 액체가 흘러나오고 특정한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하얗게 된 백내장을 바늘로 찔러서 아래로 밀어내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소위 카우칭이라고 부르는 기법인데요. 인도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의사 셀수스도 비슷한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가느다란 바늘을 눈 안에 삽입해서 혼탁된 수정체를 뒤쪽으로 밀어내는 거죠.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수정체를 밀어서 그냥 안에 그렇게 떨어져서 남겨둔다는 건가요? 그렇죠. 말이 좋아 수술이지 눈을 찌르거나 이렇게 때려가지고 수정체를 눈 안에 어디다 밀어둔 거예요. 그러면 일시적이긴 하지만 시야가 다시 밝아지긴 하거든요. 그 시절에 뭐 마취가 있어요, 뭐 약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수술을 했을까요? 생 눈을 막 찌르고 너무 아파서 참고 수술 받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한 명은 이제 머리를 꽉 잡고 앞에서는 이제 다리를 부여잡고 팔도 부여잡고 찌르는 거죠. 놀랍게도 이 엽기적인 수술은 실제로 효과가 있긴 있었습니다. 뿌옇던 수정체가 없어지니까 빛이 들어오잖아요. 시력이 어느 정도 돌아왔던 거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카메라 렌즈가 깨져가지고 렌즈만 빼고 하면 사진이 잘 안 찍히잖아요. 그래서 초점이 잘 안 맞고 엄청난 초고도 원시나 뭐 난시 같은 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떨어진 애는 가만히 있나요? 이렇게 떨어져 놓은 수정체가 염증을 일으키거나 또 염증으로 인해서 녹내장 같은 질환이 2차적으로 생겼습니다. 당연히 멸균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실명하거나 썩어서 괴사하거나 운이 나쁘면 여기서 시작된 염증이 전신으로 퍼져서 사망하기도 했죠. 중년일까지 생기는데도 그 카우칭이나 수술을 계속 한 건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안이 없었던 시절이라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방식의 수술이 이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의사들은 이 카우칭 기법에 되게 진심이었거든요. 10세기의 아랍권에서는 정말 많은 의사들이 이 카우칭이라는 방법을 시행했고 또 나름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아무데나 찌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덜 아프게 또 어떤 각도로 넣어야 뭐 염증도 덜 생기고 쉽게 밀어서 넣을 수 있고 뭐 피도 좀 안 나고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해본 다음에 연구를 해서 정립을 했죠. 그래서 카우칭이라는 수술을 여러 케이스를 해서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에게 황금손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도 붙여졌습니다. 이렇게 수세기 동안 이어오던 카우칭 기법의 백내장 수술이 1747년 프랑스 안과 의사 자크 다비엘에 의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다비엘은 프랑스에서 귀족들을 치료하던 의사였어요. 자신의 환자가 카우칭 수술로 실명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되죠. 이 수정체를 밀어서 넣는 방식이 아니라 절반 정도 절개를 해서 수정체를 아예 꺼내버리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때도 마취는 없었다면서요?
그렇긴 하죠. 마취가 없는 것도 그렇고 감염의 위험이 있었던 것도 여전했죠. 물론 뭐 아픈 것도 당연히 괴로우셨을 거고. 말 그대로 눈 뜨고 당한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엘의 수술 방법은 대중적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학계에 수정체는 눈 밖으로 꺼내야 한다 이런 인식이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밀어 넣는 게 아니라 드디어 현대 백내장 수술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인 제거의 시대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엄청난 발전이긴 해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수정체를 대체할 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들은 있었어요. 수정체가 없으면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두꺼운 안경을 쓰거나 그냥 형태만 보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백내장 수술 역사에 엄청난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1940년대 들어서죠.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영국 해군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해럴드 리들리 박사가 아주 신기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쟁 중이다 보니까 다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느 날 너무 큰 부상을 입은 조종사가 온 거예요. 전투기 앞에 조종실 덮개가 다 깨져가지고 우리 몸에도 박히고 뭐 눈도 박혀가지고 치료를 하러 가셨는데 보다 보니까 눈에 유리 조각이 이렇게 박혀서 들어갔는데 염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요 유리 조각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리들리 박사가 이 조종실 덮개를 만드는 유리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PMMA라고 하는 폴리메틸 메타아크릴레이트라고 하는데 불과 한 1, 20년 전까지도 많이 쓰이고 현재도 눈 수술에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특수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럼 이 소재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가도 염증 반응, 거부 반응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공수정체를 만들게 됩니다. 만들긴 만들었는데 넣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생파 모르는 사람이 야 이거 새로 만들었는데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피디님 넣으실 거예요. 무서워서 못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1949년에 용감하신 한 분이 이제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단순한 제거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사물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이렇게 성공을 하고 리들리 박사는 인공수정체를 개발한 공로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훈장까지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백내장 수술의 결정적인 진화였죠. 처음에는 때렸다가 찔러서 막 밀어 넣다가 꺼냈다가 이제 꺼내고 새로운 무언가를 채워 넣는 시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렌즈가 계속 발전을 하게 돼요. 점점 작아지고 이렇게 접어서 넣는 렌즈, 그리고 난시를 교정할 수 있는 렌즈, 노안까지 교정할 수 있는 다초점 렌즈까지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시대의 나름 황금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수술 받으시면 5일 동안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됐거든요. 하지만 10분 내로 끝나고 결계도 작고 회복도 아주 빠르고 그날 바로 걸어서 귀가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은 백내장 수술 끝나고 나오면 바로 개하는 것처럼 세상이 달라 보이고 엄청 잘 보이나요? 백내장이 심하셨던 분들은 방금 PD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반응이 나오고요. 조금 덜 심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좋아져서 감사한데 그 정도까지 아니다 뭐 이렇게 되죠.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거의 천지개벽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너무 충격적인 눈을 바늘로 찌르는 행위가 제가 오늘 또 하고 있는 이 백내장 수술의 기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연구를 해주신 그 시절 의사분들, 여러분들 덕에 제가 오늘 또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백내장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고대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혹시 요즘 글씨가 흐릿해 보이거나 눈앞이 뿌옇게 변해서 고민인 분이 계시다면 바로 저 눈박사 임태형에게로 제보 바랍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거는 바늘이 아니라 완벽에 가까운 현대판 백내장 수술이 아닐까요?